여기에서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1번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어떤 관계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게 성립되는 거예요. 저기에 근이니까 저 자리에 근이니까 저거는 0을 만족시키는 걸 오메가라 한 거니까 알겠어요? 이거 근의 입장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 허근 오메가는 요 3차 방정식의 허근인 거니까 졌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얘랑 똑같은 말이 뭐죠? 오메가 세제곱 값이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요 2차 형태 여기 있는 인수분해한 저 2차 방정식 형태에서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가 같이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의 관계를 근과 계수로 알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네 번째 두 근의 곱의 관계는 몇?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과 계수의 합과 곱이에요. 합과 곱. 요게 기본기고요. 여기에서 하나 활용해야 돼. 근데 암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방법은 다섯 번째 알려줄게요.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오메가의 세제곱 값은 1이고요.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한 거는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오메가를 3번 곱한 값이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메가의 켤레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한 것도 값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의 값이 똑같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활용할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에서 켤레 오메가만 놔둬주면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오메가 분의 1까지 똑같아요. 5번을 외웠다가 실수로 삑 날까 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직접 할 수 있어야 돼. 응용력이에요, 이거는. 안 되면 암기고. 안 되면 암기예요. 되면은 응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59번을 문제 풀어볼 건데 fn 요 값은요 1 플러스 오메가의 n 그 다음 여기에 오메가의 n 이렇게 써 있고요. 자, f1 f2 f18 이렇게 써 있어. 이때 문제에서 써 있는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써 있어. 자연수면 뭐가 중요해? 대입이 중요해요. 대입 관점이 제일 세. 자연수는 대입 관점이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f1 요 값은요. 요따 대입해 주시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f2랑 f3까지만 먼저 적어 놓을게요. f2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f3 이 세 번째 값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의 6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이거 계산할 수 있게 없게? 어디서 계산하면 되게? 첫 번째 저기 형태 보란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이렇게요. 저기에서 맞춰 나가는 거야. 저 조건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어떻게 돼요? 요거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값을 약분해주면 얘는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요 식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4차식이 있어. 4차 항이 있어. 이 4차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풀 수 있어. 오메가 세제곱 값이 1이니까. 그래서 이 식은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놔둬놓고 요거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바꿔줄 수 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약분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는 분자가 몇이야? 1이고요. 분모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다 숫자 써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우리가 순환한다는 데까지 해야 되니까 오메가 4제곱 해볼게요. 오메가 4제곱이래. F4 해볼게요. 대입할게요.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분의 이거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적혀요.
그러면 이 값은 분모 값은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이니까 값이 어떻게 돼?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요게 되겠죠? 그러고 분자가 그냥 오메가가 될 거야. 이거 C가 어디랑 똑같아요? F1하고 똑같아. 그래서 순환 형태예요. 여기에서 순환되는 거야. 순환 마디 찾은 거야. 반복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몇 번 반복돼? 세 가지가 6번 반복된다. 18까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 건요. 여기까지 정리 천천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이거를 응용해서 대입할 수 있고 그걸로 숫자 맞추기 해주시면 되는 거야. 값을 구하려니까. 자, 천천히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57번 할게요. 내가 푼 거 복습 노트 써올 거고 검사할 거예요. 조교님한테 해달릴 거야. 그치? 나도 그러면 좋겠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진짜 초밥. 우리 왜 못 먹어요, 이번에? 1등급이 적어서? 이거 지금 정리 안 된 사람 다 됐어요? 지울게. 나 이거 버섯 키우기 아니야? 나맞고 남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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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된 고양이 57번 볼게요. x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번에 바뀌었어요. x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1로요. 자, 그때 이 부분을 이항할 거야. 그럼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때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식 기억 안 나면 많이 곤란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값은 0이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다음 식에서 왼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x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실근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판별식 D를 쓸 거야. 1 빼기 4죠. 그래서 허근이다. 그 허근을 이번에도 오메가라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근을 오메가로 잡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오메가로 잡는 거 아까 오메가랑 다른 오메가예요. 당연히 다른 식이니까 저기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빙결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 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헷갈리는 사람 오메가 말고 다른 뭐 거꾸로 뒤집은 걸로 하세요.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랑 얘 켤레 이렇게 잡아줄 거야. 여기 근을. 자, 아까처럼 하나씩 할게요. 1번 대입하면은 어떻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요 값은 0. 그 다음 두 번째 요 오메가를 대입 걸어주시면 오메가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 뭐 해야지? 근과계수 합 오메가 플러스 켤레 오메가 둘이 합쳐주면 값이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해주시면 근과계수로 값이 1이다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똑같이 응용할 거야. 요것 때문에 암기 안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잘 못해서. 자, 다섯 번째 봐볼게요.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요 값이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저기 있는 고배값 갖고 올 거예요. 오메가 켤레 오메가 요 값이 1이다. 둘이 아까랑 똑같아요? 안 똑같죠? 우변도 다르고 좌변도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어떤 처리할 거냐? 양변의 마이너스 1을 같이 등식의 성질로 곱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정리하면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값은 값이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등식의 성질 쓴 거예요. 이 하얀색 등식의 성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랑 똑같이 할 거야. 자, 네 번째 거 여기 갖고 와. 역수 찾을 거야. 오메가 켤레 오메가는 값을 오메가를 나눠주면 되니까 오메가 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 이 값은요 양변에 마이너스 같이 달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저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애들아 문제 풀 때 논리성 있어야지 잘 맞춰요. 꼭 그렇게 해줘. 자, 여기까지 이거 정리해 주시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형태, 단이야 한번 가자. 단이야, 요거 형태 어디식이랑 비슷해요? 1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1 빼기 오메가 갖고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 오메가 제곱에다 바꿔줘도 돼요. 상관없으니까 두 번 다 바꿔서 할게요. 자, 요거 이렇게 하면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항하면. 그래서 오메가 제곱 때문에 오메가 빼기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거 값이 1. 오른쪽 거 정확히 똑같은데 그냥 오메가 빼기 1 여기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 요 값은요.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니까 둘이 바꿔서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플러스 1. 그래서 값이 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고요. 1, 2, 3, 4 중에 내가 뭘 할 건지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워크북 풀어오는데 문제 없을 거고요. 워크북 풀고 워크북 풀이 오답 정리해주면서 그걸 체화를 정확히 해야 돼. 알겠어요? 틀린 거 그냥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것도 꼭 해오세요. 자, 그 다음 62번 할 거예요. 62번. 오늘 대칭식까지 가보자. 애들아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들을 때 난 3, 4차를 하나도 모르겠고 대칭식도 모르겠고 연립방정식을 모르겠다. 좀 이따 있는 B방 이거보다 더 채워서 할 거거든요. 말씀하세요. 소원이 상관없지? 수연아 괜찮니? 괜찮아요? 민결이 괜찮아? 이래야 괜찮아? 야, 그리고 나 내일 일찍 나가도 되거든? 잘 못하겠는 거 있는 사람 일찍 오세요. 알겠어요? 내일 대체 휴일인데 근데 내일 오는 날 아니죠? 네, 오는 날 아닌데 와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와서 질문 좀 하세요. 알겠어요? 내일 오는 애들 몇 명 있어요. 62번 가볼 거예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써있는데 연립방정식 옛날에 배웠었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써있어. 내가 이거 뭐라 말했었냐면 중등 때는 했던 내용이 뭐야? 1차죠. X지수, Y지수가 둘 다 1차인 관계.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줄은 1차, 두 번째 줄은 2차 써있죠. 그랬을 때 문제 풀이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쉬운 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1차를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관점으로 처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가감법하고 대입법 배웠죠. 그 중에서 저거 가감하려고 하면은 차수 맞아? 가감 맞추면은 좀 미해요. 저거 가감 계속 안 맞아. 차수가 달라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을 정리해서 y는 1 빼기 2x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식에다가 대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대입한 식은 x제곱 옆에다가 전개해 주시면 4x제곱 옆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요 값은 13이다. 그러고요. 여기에서 5x제곱 되고 옆에 마이너스 4x 옆에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고 다음 식에 5xx 이렇게 썼을 때 마이너스 12를 우리가 찢어서 마이너스 4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x값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그 다음 또는 x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x값 찾았으면 끝난 거야? 연립방정식을? 아니죠. y값 꼭 찾아줘야 돼. y값 세트 찾아줘야 돼요.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해준다. 오케이? 졌다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6 대입하면 5분의 17 고맙고요. 그 다음 2 졌다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거니까 둘 중 하나 되는 거 찾아달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둘을 합치면 5분의 11 이거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둘 중 하나 이렇게 하는 거다. 값은 5분의 11.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2차 관계예요. 두 번째 65번.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네 알려주면서 내가 봤을 때 지성이 없는 친구는 없거든. 둘 중에 누가 쉬운지 판단이 가능해요. 둘 중에 누가 쉬워요? 1번이 쉽죠. 2번이 쉬운 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쉽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말이랑 똑같아. 정리가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식은 정리가 돼요. 정리를 한다. x 빼기 y는 그 다음 x 플러스 y는 0. 이렇게로 식을 정리해준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식을 정확히 풀이한다. 이게 원스텝. 그래서 첫 번째 저 식을 정리해주면 x는 y 또는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한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할게요. 그래서 대입 걸어주시면 x는 y니까 x로 할까 y로 할까? x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x 살려달래요. x 살릴게요. x제곱 y에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 옆에 값이 4다. 그래서 이 x제곱은 값이 4고요. x제곱 값은 값이 2가 되고요. x는 뿔마 루트 2가 돼요. 그랬을 때 다음 식에서 y 값은 몇이 되죠? 그쵸? 세트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적고 싶은데 헷갈리시는 분은요. 꼭 x는 플러스 루트 2 요 값일 때 y가 루트 2 똑같이 이렇게 한 세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두 개로 꼭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거 할게요. 두 번째 거 때문에 저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x는 빼기 y래. 그냥 빼기 y 대입할래. 이번에 y 살려서 할게요. x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그럼 y제곱 되고 여기 플러스 y제곱 2y제곱이니까 4y제곱 값이 4가 된다. 그래서 y제곱 값이 1이 되니까 y는 뿔마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 식에서 나는 꼭 이렇게 적고 싶어. 뿔마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맞뿔 1이 되죠. 그래서 꼭 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고요. 헷갈리시는 분은 하나씩 적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x가 플러스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요. 둘 중에 상관없다는 거야. 위에 게 처리가 빨라서 그래요. 그러고 객관식 보기 보면서 자기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이거 답안 쓸 때도 서술형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맞췄으니까 이렇게 봐주세요.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교과서 갖고 오세요. 혹시 서술형 보기 전에 봐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래 두 개를 합칠 거야. 둘이 합쳐볼게요. 2루트 2 둘이 뺄게요. 마이너스 2루트 2 그 다음 여기 둘이 합칠게 0 둘이 합칠게 0 최대값 최소값 그럼 몇이야? 4루트 2 대칭식까지 하고 싶어요. 67번 싹 지울게요. 한 번만. 문제가 기말 때 어려우면 대칭식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대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67번은 첫 번째 자, 판정하는 거 이 마인드를 써주셔야 돼요. 자, 대칭식이란 게 뭐냐? 대칭식 기억나는 사람? 대칭식 기억나는 사람? 완전 제곱식. 대칭식이란 거는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식이 유지되는 식을 대칭식이라 하고요. 지금 앞에 먼저 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둘 중에
누가 쉬워? 밑에 거. 밑에가 쉽죠? 근데 이거 x 마음대로 나누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안 쉬워요.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리할 게 없는 거야.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대입할 거 정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럼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바꾸어서 대칭식인지 판정하는 거야. x 대신에 y로 바꿀 거예요.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3. 그대로 맞죠? 식이. 그 다음 아래식 y 곱하기 x는 마이너스 6. 그대로죠. 이걸 대칭식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왜 대칭식이라 하냐? x, y의 관계가 어떤 다른 문자에 대한 문자의 2차 방정식 어떤 다른 문자의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칭식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문자를 대칭식을 풀 때 항상 t 문자로 할 거고요. 그때 나는 t에 대한 근의 관계가 알파 베타가 아니라 x, y다 라고 하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 천천히 다시 읽어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두 근의 합은 있는데 두 근의 합이 아니라 여기 제곱의 합이 걸려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합이 필요해. 그래서 x 플러스 y를 유도해 줘야 돼. x 플러스 y를 찾아줄 거야. 이걸 찾아줄 거야.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 다음 식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를 해주시면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식에다가 값을 대입해 줄 거예요. xy 값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플러스 12가 되고요. 요 값은 값이 13이 되니까 이걸 이항해서 계산해 주시면 x 플러스 y 값은 뿔마 1이 된다. 이거 조금만 더 줄게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1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혀요. 이게 1스텝이에요. 두 번째, 요걸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라고 하면요. 두 근의 합이 우리가 구해진 거예요. x, y 두 개의 합 1. 그 다음 1대 식작성을 해보시면 우리가 t란 문자로 식작성할 거야. x, y가 알파, 베타처럼 근인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1이니까 마이너스 t.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식작성 두 번째 x 플러스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식은 우리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t제곱 옆에다가 플러스 t에다가 옆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식작성까지 한 거야.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다음 식을 풀이하면 돼요. t에 대한 식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식 요거랑 두 번째 t제곱 플러스 t 빼기 6은 0이다. 요 두 가지를 풀이를 할 건데 자 볼게요. t 여기 마이너스 3, 2 이렇게 되니까 t값이 3이거나 또는 t값이 마이너스 2라 했는데 지금 이 문제 풀이의 전제는 x, y 값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으로 보고 근과 계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x값, 이 문자를 값이 3이다 라고 하면요. 강제적으로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두 번째 x값을 내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요. 그 y값은 강제적으로 여기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이란 거가 x, y였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요. 여기에서 똑같이 또 풀어주시면 tt 여기 3 빼기 2니까 이게 t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x 값이 2면 y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3이면 y 값이 2가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근을 다 찾은 거야. 이제 순서상 쓰라고 하면은 이거 3, 마이너스 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 3, 2, 마이너스 3.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2. 이렇게 네 가지 써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제곱의 차를 구하래. 세제곱 차. 그럼요. 각각 세제곱해서 차 해주시면 되는 거야. 세제곱 차. 그럼요. 이거 27 옆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몇이죠? 35. 요게 나와요. 세제곱 차. 그 다음 옆에 거 요거 마이너스 8 되고요. 요거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35 되겠네. 이렇게고요. 그 다음 이거 2의 세제곱하면 8이고요. 마이너스 3의 세제곱하면은 27이죠. 이거 35 나오네. 똑같이. 이거 마이너스 27, 요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5. 최대값, 최소값 둘이 70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처음부터 우리가 할 게 없어서 정리할 게 없어서 바꿔보는 거야. 처리법으로. 대칭 맞아요. 그럼 대칭이라고 봤을 때 얘네를 근이라고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x 곱하기 y랑 x 더하기 y로 바꿔서 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의 문자를 t로 잡고 방정식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해의 값이 하나가 x라고 하면 하나가 다른 거, 하나가 이거면 하나가 다른 거, 알파가 3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베타가 3인 거, 이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대칭식 꼭 풀어야 돼. 이거 14, 15번 난이도예요. 70점 그 정도짜리. 네, 그 느낌이에요. 요걸로 세게 만들면 어려워져요. 그래요. 자, 그 다음 거 몇 시예요? 69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낼게요. 69번. 그 다음 그 오늘 전망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야. 네. 멋있다. 안 죽어도 돼.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얘들아,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이 a 빼기 4 요거 써 있고요. x, y 요거 고배값이 a 제곱 빼기 4 이렇게 써 있어요. 얘가 실근.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 이거 써 있어요. 자, 보려고 하는데 지금 다음 식을 위에 거를 y는 이 a 빼기 4에 빼기 x 그렇게 걸고 요따가 대입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방금 배웠거든요. x, y 두 문자 바꿨을 때 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맞죠? 그래서 대칭식 관계로 볼 거고요. 이걸 t에 대한 문자로 식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대칭식으로 볼 거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린 t에 대한 문자로 적을 거고요. 두근의 합은 2a 빼기 4니까 옆에 마이너스 2a 빼기 4 요거에 t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온 식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근을 가진다고 하죠. 실근을 가진다 하죠. 그랬을 때 실근을 갖도록 하는 x, y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되게 하는 이 말은 요 방정식에서는 x, y가 근이기 때문에 실근이 되게 하는 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실근이 되게 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xy가 실수가 되게 하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방정식에서 실근이 되게 하는 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계속 읽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다음 식에서 우리 판별식 d를 쓸 건데 나는 4분의 d 할 거예요. 짝수 공식. 그 다음 t란 문자에다가 할 거예요. t란 문자에. 자, 그랬을 때 여기 2로 찢어줄 수 있다. 2, a 빼기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a 빼기 2 요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요 값이 범위가 어떠는데 0 이상 크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중근도 실근이에요. 알죠? 서로 다른 안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4a 옆에 플러스 4 옆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지울 거 지울게요. 이항할게요. 4a 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1 더하기 2는 값이 3이다. 이렇게요. 마이너스 4a 아니에요? 마이너스 4a 어디죠? 말해주세요. 여기요? 아니에요. 아, 요거 이쪽으로 이항했어요. 4a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꾼 거예요. 천천히 하면 돼. 이건 내가 부등호 방향 바꾼 거예요.